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베레몽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르입니다. 왕. 왜요? 그리워요? 뭐가요? 뭐가 그리워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아니, 그래요? 아이고, 인사 다시 해요.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넘어가죠. 네네. 아니 되게 네. 순간 잠깐 멍했어요. 제가 지금 잠을 별로 못 아. 자가지고 잠깐 멍해가지고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잠깐 망설여서 반사적으로 아, 이거 편집하지 마요. 편집하지 말아주시고요. 뭐 때문에 늦게 주무셨는지도 얘기해주세요. 뭐 때문에 늦게 잤는지가 아니라 그거였죠. 오늘 녹음을 한다고 일찍 모인다 그래서 일찍 자려고 사실은 평상시에 비해서 일찍 누웠어요. 자리에. 그런데 원래 제가 좀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누워서 그대로 진짜 한 3시간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서 눈 말똥말똥 떠가지고.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저. 그래서 무슨 게임 하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누워 있었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정말 3시간 있다가 미치겠다 이거는 아. 잠이 너무 안 온다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네. 게임을 켰죠. 무슨 게임이요? 제가 또 스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스팀 하시죠. 스팀을 요즘 베리님은 열심히 자, 아, 저희가 그러네? 하는 걸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보드게임 하죠. 이제 닌텐도 하죠. 하죠. 콘솔, 언차티드 하죠. 요즘 언차티드 하셨죠? 포켓몬 해야죠. 스팀도 해야죠. 와. 또 스팀에 또 설마 라이브러리에 뭐 게임 하나 있겠어요? 그럼요. 엄청나겠죠. 또. 아. 엄청나지 않아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갑자기 뽐이 떠와가지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싶다 이래서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목록을 캡처를 떠가지고 네. 걔를 하나하나 소개글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내 취향이 뭔가. 그래갖고 취향은 쓰다가 이미 뭐. 임시 저장을 해놓고 아직 포스팅은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쓰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진짜 이 뭐라 그러지 막일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야만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게임들만 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니까 심지어는 엔딩이 없는 게임들. 아, 네버 엔딩 스토리. 아, 특히 노래가 샌드박스 생각나요, 형. 아, 노래가. 근데 아. 보드게임도 좀 해줘요. 보드게임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지금 할 말이 없다. 순간 짜증. 할 말이 없다. 그 짜증을 듣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 나 이러다 잘리겠다. 아무튼 그래갖고 어제 네. 스팀을 켜서 뭘 했냐면 유로트럭 시뮬레이션이라고 시뮬레이터인가? 아무튼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몰라요? 뭐 중요한가요? 유로트럭이 그게 중요한 거지. 유로트럭. 그래서 빨리 뭐. 핸들 주세요. 베리님 하는 거 우리 영상으로 찍어보게. 그럴까? 재밌을 것 같죠? 제가 지금 들고는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되게 간단한 사보니까 되게 진짜 간단한 게임이더라고요. 그냥 그냥 운전만 하는 응. 게임이에요. 네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졸음운전. 응. 그냥 고속도로에 계속 가니까 꾸벅꾸벅 눈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유로트럭 한 1시간 하다 끄고 바로 가서 잤어요. 진짜 좋은 수면제였어요. 그렇게 주무셨답니다. 베이님이 출애라를 봅니다. 뭐 남들은 책을 읽어라 뭐 어쩌라 하는데 사실 전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책을 읽으면 잠이 더 깨요. 룰본 어때요? 안 땡기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너무 읽을 거 많은데. 룰본 읽고 진짜 많죠. 진짜 많은데 저도 어제 생겼죠. 또 읽어야죠. 뭐가 생기죠? 이미 읽었지만. 저? 다크소울 드디어 왔습니다. 아, 맞다. 베리님이 맨날 얼마 전에? 올리던 얼마 전에 이거 녹음 기점으로 어제 왔고요. 그쵸. 뭐 보드라이프에는 뭐 온 날 바로 영상 올라왔기 올리죠. 때문에 언박싱 쓰셨죠.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가방? 네. 그 문제의 가방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것도 문제의 가방이었죠. 매봤는데, 이거. 맬 수 있는 가방은 아닌 것 같은데. 매서 사진 올렸습니다. 맞아요. 네. 맨 거 봤어요. 저. 근데 제가 담아놓은 대로 담으면 정말 어깨가 쪼개지겠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게 그 보드게임 가방들은 밑에 판이 그러니까 네. 뭐라 하지? 그 일반 가방들은 폭이 좁잖아요. 네네. 맞죠. 납작한 것처럼 당연히 그러니까 등에 네네. 붙어야 되니까. 근데 보드게임은 박스가 들어가야 돼서 밑에 판이랑 폭이
등이랑 네. 그 가방 뒤에 폭이 좀 이렇게 넓잖아요. 그쵸. 저 진짜 궁금했던 게 그게 보드게임 가방은 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매면 네. 무게가 막 박스 되게 많이 넣으면 뒤로 기울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왜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짐을 되게 애매하게 가방에 넣으면 그쵸. 이게 무게가 뒤로 넘어가면서 쏠리면서 막 등을 찌르잖아요. 안에 있는 네, 물건이 네. 제 등을 찌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드게임 가방은 그런 점을 보완을 했는 건지. 그런 건 보완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매는 전용 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매는 전용. 매는 전용. 네. 매는 전용으로 매는 나온 전용이에요. 건데요? 문건님이 사신 거는? 그러니까 드는 전용에 이제 드는 거 외에 이제 멜 수도 있게 네네. 추가로 넣는 게 아니고 매는 전용. 네. 제가 산 건 매는 전용이었고 이 회사가 만들었을 때 세 종류를 냈었어요. 매는 거, 드는 거가 2개인가? 근데 저는 그냥 매는 거. 근데 정말 그냥 크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나 몽크로님이나 둘 다 원하던 게 와서 드디어 왔습니다. 저 이제 하나 2개 남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남은 게 없습니다. 있죠? 왜 없어요? 뭐 있죠? 프레스가 있는데 왜요? 프레스? 그거는 제가 주문하진 않은 거고 받은 거니까 그거 다 치고 네, 올 때 되면 오겠죠. 저는 그쵸. 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브레스 들으시는 분들 웬만한 분들 다 사셨을 텐데. 언젠간 오겠죠. 뭐 브레스 진짜 디자인에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굉장히 극호입니다. 저도 디자인. 딱 그 산업혁명에 맞는 그 칙칙한 네네. 그 뭐랄까 저는 스모그의 느낌. 표지가 좀 극사실화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실사판 쪽으로 좀 나와서 아저씨 살짝 웃는 얼굴. 보드게임 패키지라는 느낌은 좀 덜 들기는 했는데 네. 저는 뭐 박스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SN감은 있겠죠. 뭐. 맞아요.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들고 올 순 없지만. 그러세요. 아무튼 네. 저희 오늘 또 근황 토크 열심히 했네요. 네. 아 그러네요. 지금 대부분의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얘네 근황 토크 언제까지 해?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본편은 언제? 이럴 때 오늘 본편 들어갈게요. 네. 오늘 본편은 저희 얼마 전에 레인트리님께서 득템을 하셨죠. 얼마 전은 아니지만 얼추 한 달 됐죠 이제? 한 달 됐나요? 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사실 구작이에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충분히 구작이죠. 구작이고 충분히 명작인 또 네, 게임 같아요. 오늘 얘기할 게임은 빌리지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지금 플러스 보면 알파 네, 확장. 요즘 보면은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언급하면 되게 본판만 게임을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장이 있으면 아마 확장까지 싹 다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확장을 다루는 방송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빌리지 본판보다는 아예 확장까지 싹 다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저는 사실 본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진짜 플러스 알파로 확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판을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 있으실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구작이 명작인 거 많아요. 많은데 요즘 들어갈수록 막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저 엄청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뭐 빌리지 뭐 이런 구작들이 묻히죠. 굉장히 쉽게 묻히고 의외로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보드게임에 입문하신 분들은 안 해보거나 들어는 봤지만 해볼 기회가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변에도 누군가 가지고 있질 않거나 그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보드게임 최근에 입문하시는 분이 이제 이 방송을 들었을 때 그나마 좀 이 말에 확실히 좀 이해가 가는 것 중 하나가 카탄을 아마 많이 못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저는 진짜 카탄 좋아하거든요. 저는 카탄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네. 그런 분이 여기 계시네. 아이고야. 제가 몰랐는데. 제가 보드게임 이제 3년차 넘어가는데 카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아니 저한테 저 진짜 카탄 좋아하는데 의외로 카탄도 저랑 잘 해주는 분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카탄은 언제 하자면 해도 좋은 게임이거든요. 제가 좋아요. 카탄.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오를레앙은 1년에 한 번 좋지만 카탄은 한 달에 한 번 해도 전 좋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제가 카탄을 안 해보고 이제야 좀 왜 못 해봤나 느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입문하신 분이 사전이 너무 이제 최근에 나온 게임들이 재밌는 게 많아서 좀 밀리거나 네, 아니면 어디 모임 가서 누가 갖고 와서 대리 경험이라도 했는데 또 갖고 오시는 분 또한 최신작이나 아니면 뭐 이제는 그쵸. 최신작을 갖고 오나 아니면은 이젠 너무 많이 해서 안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경험을 못 해본 한 요 두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도 아마 이 두 정도에 속해서 아마 아직까지 카탄을 못 해봤어요. 제가 오를레앙 디럭스는 한 100번 팔아도 카탄은 안 팔아요.
카탄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요. 뭐 언젠가는. 뭐 그 카탄도 확장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확장들도 해봤는데 본판만 해도 재밌긴 했어요. 근데 물론 본판만 계속하면 질리는 감도 없잖아 있고 어느 정도 단순화된 면이 있는데 그 시대에 그 오래된 예전에 나온 게임 치고는 굉장히 웰메이드고 그 나온 확장들 역시 변주가 굉장히 좋아서 뭐 확실히 뭐 거의 뭐 독보적이죠. 판매량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그럼요. 저희가 한번 카탄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구작이 좀 많이 저처럼 이런 경험은 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구작이 많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또 운 좋게 또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이 3개 묶음을 좀 굉장히 싸게 좀 나와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게임도 구한 겸 이제는 빌리지 뭐 본판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한번 넣어서 같이 확장도 얘기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빌리지 참 뭐랄까 테마를 설명해주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네. 사람의 인생이 담겨있죠. 진짜 인생이 담겨있는 게임. 그래요? 저는 네. 인생인 얘기 안 하고 그냥 야 일꾼들이 죽어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냐면 시스템도 굉장히 독특하고 일꾼 죽는 시스템이 거의 없지요. 저는 몽크르님 말에 동의를 해요. 인생이 담긴 게임. 그리고 조금 더 돌려 말하면 인간의 생로병사가 담겨있죠. 맞아, 생로병사가 담겨있어. 병은 모르겠는데. 병은 모르겠지만 생로사가 담겨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생로사가 담겨있어. 근데 만약에 룰 설명하시는 분이 룰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생로병사가 담겨있다 해도 돼요. 맞아요. 가능하죠 뭐. 누가 뭐 근데 심지어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까만 큐브에 관해서는. 그건 이제 천천히 얘기해야죠. 아무튼 저희 오늘 얘기할 게임은 빌리지고요. 많이들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요즘 근래에 보드게임 입문하신 분들은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걸 들어보셨다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에요. 저도 한 번쯤. 그럼요. 내 주변에 초심자가 많다면 한 번쯤은 해보실 만한 게임이죠. 정말 딱 초심자 딱 더 이상 난이도 말고 딱 여기까지. 저는 오히려 제가 게이머인데 빌리지는 들이밀면 언제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난이도가 딱 적정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올리면은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전략도 아니지만. 너무 전략은 아니죠. 그렇다고 저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략은 아니에요. 맞아요. 좀 가벼운 전략? 진짜 딱 한 오를레안, 카탄,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 수준? 그럼 뭐 빌리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참 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액션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일꾼을 놓고 뭔가 말 그대로 뭔가 제작을 하면 실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뭐 정말로 좀 1초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꾼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일꾼이 이제 뭔가 만들면 이제 뭐 시간이 뭐 이제 한 칸, 뭐 두 칸 시간, 뭐 세 칸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뭐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액션이 들어갈 때 큐브 이제 거기 있는 액션을 뭐 일꾼이 많다고 해서 마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액션에 일정량의 큐브가 있어요. 그래서 큐브를 하나 빼면서 내가 이제 액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일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갖고 있던 큐브를 내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큐브만 내서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하나의 액션을 두 가지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액션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생로병사 있듯이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가장 먼저 태어난 1세대부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뭐 무덤으로 이제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무덤도 뭐 굳이 뭐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어디 뭐 제작 쪽에서 뭐 이제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뭐 제작 쪽 관련해 이렇게 연대기가 이제 그쪽에 이제 놓거나 아니면 뭐 거기가 꽉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그런 게 없는 곳에서 죽게 되면 그냥 일반 무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서 아까 말한 생로병사도 뭐 적용이 돼서 굉장히 재밌고요. 시간이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도 좀 약간 새롭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일꾼을 뽑게 되면은 그게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쓰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늙어서 죽거나 뭔가 어떤 그냥 일꾼이 죽는다는 개념이 있는 게 소모성이에요. 네. 일꾼이 소모성이고 그 소모성인 거를 제 선택에 의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점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시간 트랙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이렇게 돌잖아요. 시간 트랙이 돌면 그 무지개 다리라고 부르거든요. 네, 무지개 다리라고 부르죠.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그게 무지개 다리 그 다리 기점으로 다시 시간 트랙이 딱 넘어가는 순간 사람이 하나 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드판을 보면서
내가 할 액션 대비 생각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몇 칸을 칸 가면 들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냐 안 건너냐. 네.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어차피 사실 뭐 액션을 하다 보면 시간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니까 물론 선택에 따라서 그거를 지연을 시키느냐 조금 더 빠르게 당기느냐 차이지.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소모성인 건 맞지만 정말 빠르게 소비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게임 죽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어난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있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이거 가는데 순서 있어요. 이건 가는 데 순서가 이거는 있어요. 맞아요. 숫자대로 네, 갑니다. 숫자대로 가장 먼저 태어난 1세대 있으면 1세대 먼저 다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2세대 가는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그 숫자대로 보내는 것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이냐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게임이라 맞아요. 그걸 마을에서 죽이냐, 전략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마을 외부에서 죽이냐, 그래서 아니면 뭐, 마을 장소에도 그 장소마다 네, 좀 장소마다 개념이 다르죠. 달라서 내 집에서 죽이냐 음.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맞아요. 가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꾼이 죽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꾼이 이제 사라진다는 건 우리한테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페널티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뭐 어디서 죽었냐에 따라서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뭐 이렇게 좀 더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마냥 뭐 일꾼이 죽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게임이 2인에서 4인 게임이에요. 네. 2인에서 4인 게임인데 본판은 그렇고요. 네. 확장이 여관이랑 항구를 항구가 끼게 있죠. 되면 5인까지도 네.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항구 네. 쪽에서 이제 5인이 지원이 되거든요. 항구에서. 네, 여관에서는 그냥 추가로 이제 뭐 기존에 있는 보드판에 안 쓰는 그러니까 액션을 좀 추가시키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일꾼 놓기라면 일꾼 놓기인데 일꾼 놓기만 있는 건 아니고 원래 보통은 내가 일꾼을 놓으면서 그 장소에 있는 액션을 한다가 일꾼 놓기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일단 큐브 뽑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일정 그 장소들의 큐브들이 숫자가 놓여지는데 그 큐브가 있어야 뽑으면서 액션 일꾼도 넣으면서 액션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사실 신선해요. 왜냐하면 큐브가 네.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큐브가 다 사라지면 거기 액션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 방법은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방법은 있죠. 어쨌거나 더 많은 소비값이 생기고 소모값이 생기고 그리고 그 큐브를 뽑으면서 일꾼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일꾼 놓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누가 한 명 들어가면 절대 못하거나 아니면 뒤늦게 들어가면 좀 페널티를 얻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의 특이한 점은 라운드마다 액션, 그러니까 해당 액션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 맞아요. 네, 페널티가 대신 뭐 늦게 들어가건 뭐 일찍 들어가건 뭐 페널티라면 뭐 이제 내가 원하는 큐브를 못 가져왔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런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게임의 확실히 특징은 매 라운드마다 액션의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뭐 페널티가 없다. 뭐 그리고 좀 그 특이한 것 라운드의 종료 조건 자체도 그 보드판 위에 그 사용할 수 있는 뽑아갈 수 있는 큐브가 다 제거가 되면 원래는 그렇잖아요. 선부터 시작해서 네. 라운드라는 게 끝 사람까지 가야 끝나는 건데 이 게임은 조금 독특하게 큐브가 다 뽑히는 그러니까 큐브를 마지막에 뽑는 사람이 그 사람까지만 하고 끝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선에서 시작했는데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럼요. 두 번째 사람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 끝나는 건 랜덤인 것 같아요. 시점 네. 자체가. 뭐 액션을 아까 얘기 드렸는데 액션이 이제 아마 이 게임을 모르시는 분은 액션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액션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가족 늘리기가 있습니다. 역시나 농사 테마에도 항상 가족 늘리기가 있죠. 네. 뭐 가족 늘리기 칸에 뭐 가족을 늘리거나 기존에 있는 뭐 일꾼을 빼놨는데 그냥 큰 되게 많이 쓰는 거 이제 가족 늘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 쪽에 이제 의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추가적인 점수를 얻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을 하죠. 이제 그 제작을 할 때 이제 그쪽 칸에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이제 소,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쟁기. 제작이라기보다는 우리 생산이라고 그렇죠. 생산이 낫겠죠. 제작보다는 생산이 생산이 낫겠죠. 소, 말, 쟁기, 그다음에 마차, 그리고 자신이 수확한 곡물을 내다 파는 액션. 네. 예, 요렇게가 이제 이거는 지금 뭐 본판 다양하게 기준. 있어요. 예, 뭐 본판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종교. 이제는 나의 가족 중 한 명이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직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판 기준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또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시장 빠졌습니다. 시장 네, 중요하죠. 시장. 자신이 생산하거나 제작한 물건을 뭐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 팔아서 그거를
자신의 승점으로 연결하는 이제 이런 액션이 있지요. 요게 이제 본판 기준의 액션입니다. 네. 근데 저는 빌리지가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림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막 그 자기 개인 말도 알록달록하고 네. 박스도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보드판도 네. 보기에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복잡하거나 엄청 복잡해 보이네 이러지도 않고 그냥 여기저기 퍼져 있을 뿐이지 막상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럼. 그런데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진 않았던 게임이었어요. 그럼. 보기에는 이거 완전 초보자용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맞아요. 생각할 게 좀 있죠. 음. 마냥 큐브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색의 큐브를 가져갈지가 이제 다음 액션 할 때 이제 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떤 큐브를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큐브 색깔 가져가는 것도 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라 그쵸. 어떤 뭐 무슨 액션을 할 때는 이 색깔이 필요하고 저 액션을 할 땐 저 색깔이 필요하고 이래서 검은색만 피하면 돼요. 검은색만. 그렇죠. 저는 뭐 가져오는 거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도 솔직히 남이 먼저 가져가면 그것도 의미 없고 그냥 검은색만 아니면 돼요. 흑사병만 피해라. 네. 네. 게임 까만색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그쵸, 순간 바로 이제 시간만 들어가죠. 버리고 네. 뭐 원래는 가져가긴 하는 건데 이제 게임 편의상 그냥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사용할 주머니에 사용처가 넣어서. 없어서 그냥 바로 주머니로 네. 넣어버리죠. 네. 뭐 그래서 뭐 근데 뭐 정말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를 가져가야 될 때도 있기는 해요. 뭐 남은 게 사람을 그거밖에 없으면 해야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먼저 일꾼을 죽여야 돼. 죽여서 그 이제 그 무덤으로. 연대기 쪽으로 보내기 네. 위해서 왜냐면 내가 여기서 한 턴 놓치면 연대기 못 들어가고 일반 무덤으로 맞아요, 들어갈 맞아요. 것 같기도 할 때도 뭐 필요에 따라 쓰는데 이제 그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라서 일반적으로는 안 가져가는 게 좋죠. 시간이 이제 시간 들어가니까. 강약 조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얘를 죽일까? 죽여야 되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일 순 없고.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저희 그럼 확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확장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여관, 네. 나머지 하나는 항구. 한국 네. 있지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면 여관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항구가 항구. 나왔고 좀 특이한 거 얘기하면 여관은 기존에 이제 보드판에 있는 그냥 점수 아니 연대기 뭐 이런 거 이제 무덤과 연대기를 실제 액션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표시로만 돼 있는 그곳을 판으로 다시 이제 덮어서 이제 추가 액션을 2개 정도로 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여관 액션이고 네. 그다음에 항구 같은 경우에는 뭐 5인풀은 이제 그때부터 지원이 돼서 이제 뭐 일꾼이 더 이제 다른 색상으로 늘어났고 큐브도 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항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항구가 여행 쪽을 덮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액션을 아예 안 쓰고 그곳에 항구가 생기면서 이제 배를 떠나기도 하고 항구 옆에 이렇게 살짝 보면 시장 쪽을 살짝 이제 또 간섭을 하는 데가 있는데 뭐 시장 액션 따르고 그렇게 이제 두 액션이 그러나게 되죠. 저는 여관만 썼을 때는 네. 변주가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 활용의 문제인데 이 카드가 정말 내가 다른 걸 포기하고 할 정도로 효율적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여관 확장에서 카드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카드를 가져오는 액션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 카드를 가져오기 이전에 카드에서 비용을 요구를 하잖아요. 가져오면. 근데 그 비용을 술통으로 비용을 요구를 하죠. 술통도 있고 금도 있고 네, 금도 있는데 금은 원래 기존에 네, 있던 있던 액션이니까 그렇다 치고 술통 액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술통 그러니까 술을 얻기 위한 액션이 소모값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좀 컸어요. 제가 좀 많이 네. 커요. 그죠. 그 말하고 소 정도급으로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소모하면서 들어간 후에 여관 액션을 들어가서 카드를 얻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2개의 액션을 낭비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시간을 낭비를 하고 그런 이제 제가 드리는 소모값이 그거 대비해서 메리트가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의미로는 카드 밸런싱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관만 놓고 봤을 때는. 여관만 놓고 봤을 때는요. 개인적으로는 여관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본판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점수를 낼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뻔해요. 한정적이죠. 네. 그냥 여행 달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 거 시장에서 조금씩 가져오고 이런 행동만 하면 되는데 여관만 넣었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은 변해요. 여행이 당연히 아직도 중요한 건 맞지만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동과 다른 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이 여관 모듈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여관을 넣어도 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저는 여관이 주력 액션이라기보다는 주력을 하고 나서 남으면 해라. 그러니까 바로 무슨 네. 패스트 여행, 패스트 무슨 시장 이런 게 아니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이제 사람 양조장에 집어넣고 다음 라운드 때 또 없으면 그때 생산 이렇게 이제 한 템포 쉬어가면서 들어가서 좀 약간 부수적인 입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여관을 무시를 못하는 게 한 번 그렇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필요할 때 카드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또 무시 못하거든요. 왜냐면 추가 액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네. 저는 되게 여관만 꼈을 땐 진짜 애매했던 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그러니까 빌리지 본판에서 아쉬운 건 그거예요. 본판만 했을 때는 너무 여행인 거예요. 결국에 점수를 낼 수 있는 루트가 점수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방향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이게 또 여관이 들어갔다고 그게 줄어들진 않아요. 제가 그 여관만 넣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점수 루트가 여행을 했을 때는 추가 점수 이거. 또 여행을 맞아요. 했을 땐 추가 점수 또 이거. 막 이래가지고 결국엔 여행인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여행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여관 확장 끼면은 다른 점수 루트가 좀 더 다양하게 생기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여관에서 나오는 카드 중에 여행을 오히려 점수 더 뻥튀기 시켜주는 네, 역할 카드가 되게 많아요.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뭐야 막 약간 이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여관 확장까지는 전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행으로만 치중된 거를 다른 루트로 좀 분산시켜주길 바랬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경쟁이 세지잖아요. 그리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달리니까 당연히 치열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질 않으니까 빡빡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하는데 당연히 빡빡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본판만 하면 여행의 비중이 10중에 9예요. 맞아. 근데 맞아. 여관을 끼면 10중에 7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직도 여관을 넣었지만 여행 액션이 그 정도로 비중이 높아요. 전 오히려 더 높아진 느낌. 더 그냥 굳힌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작자나 작가들도 그러니까 그 제작자가 인지를 했는지 이제 그 후에 추후에 나온 항구 확장이 여행 액션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그렇죠. 네, 항구로 이제 여행 칸을 아예 항구로 덮어버리죠. 덮어버리죠. 네, 그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보드판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딱 그 그림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맞게 여행 관련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행을 없애버리죠. 네. 그래서 추후로 여행 때 쓰는 원형 토큰도 아예 안 들어가고 아예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항구가 들어갔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오히려.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는 항구 변주가 그러니까 제가 빌리지 본판 여관 요렇게 했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여행을 향해서만 달려야 되니까 처음부터 여행해야지 여행에 열심히 치중해서 해야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면 뭐랄까 제가 남들보다 여행을 좀 못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벌써 눈에 보여요. 점수차가 벌어지는 게. 근데 이 항구를 넣음으로 인해서 솔직히 제가 항구를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여행이 사라졌으면 여행이 사라진 대신에 솔직히 항구가 그게 대체제가 됐으면 항구도 똑같이 완전 많이 나가서 점수를 완전 뻥튀기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항구 그렇게 많이 안 갔거든요. 네. 많이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준수하게 나왔어요. 제 생각에 제 기준에는. 근데 저는 뭐라 그러지 빌리지 하면서 이렇게 준수하게 뭔가 굳이 그러니까 여행 칸 항구 이런 데 안 가도 준수하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녹음하기 전에 이제 3명이서 게임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항구를 쓰자면 몽크님이랑 저랑 비슷하게 2번씩 거의 그 정도 이용했죠. 그 막판에 이제 저랑 베리님 차이가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막판에 이제 운이 좋아서 이거저거 한 번에 다 터져서 점수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항구 쪽에서 조금만 삔뚜가 나도 항구를 제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하나만 안 맞았어도 바로 베리님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제가 운이 좋아서 1등한 건데 그렇게 되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여행을 아예 없애는 게 여행을 없고 항구로 들어간 게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낫고 그리고 항구를 좀 더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러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항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확장을 2개 다 사긴 그러니까 굳이 저는 추천하자면 항구를 먼저 하시고 가급적 여유 되시면 저는 항구랑 여관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항구만 넣기도 좀 그렇고 다 넣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개가 시너지인 것 같아요. 2개가 또 시너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좀 그나마 추천드리면 정말 확장 다 넣고 본판만 하지 마시고요.
이 게임은 다 넣어야죠. 저는 다 넣는 걸 확실히 추천드려요. 근데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사실 다 부담은 되죠. 부담되니까 저는 본판만도 사실 되게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본판만 추천드려요. 본판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그렇잖아요. 원래 확장이라는 걸 끼게 되는 순간은 내가 본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고 이게 좋은 게임이고 뭐 더 즐기고 싶고 한데 약간 뭔가 부족해질 때 그러니까 즐길 만큼 네네. 즐겨서 아 얘가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때 넣는 게 저는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빌리지는 모르겠어요. 작가 이름 모르겠지만 저는 항구를 딱 하면서 느낀 게 작가가 여행 메커니즘을 디자인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약간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면 이미 기존에 있었던 걸 덮어서 없애버렸다는 건 둘 중 하나죠. 내가 잘못해서 밸런스 조율을 했다는 밸런스 느낌은 조율을 있어요. 했다거나 맞아. 아니면 좀 더 다른 경험. 그런데 지금 근데 솔직히 피드백이 있었겠죠. 네. 저는 다른 경험인 것 같은 게 본판만 가지고 상 탔었잖아요. 그렇죠. 12년에 근데 본판만 가지고도 되게 탔어요. 준수하니까. 준수해요. 진짜 근데 준수해요. 본판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점수 보드판에 이제 이 보드게임 빌리지 보드게임은 점수가 50점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판만 하시면 전혀 의미 없어요. 50점? 30점 넘을 수 이게 있을까? 의외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점수가 진짜 짠 게임이에요. 진짜 맞아요. 짜. 와, 진짜 짜요. 본판만 하시면. 맞아. 정말 짰어. 본판만 하시면 진짜 진짜 짰어요. 점수 안 나오는데 여행을 덮는 항구 그리고 여관 들어가면 50점을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보여요. 콤보 막 빠바바 충분히 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게임 있잖아요. 뭐 지난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죠? 나올 수 있죠. 하여간 뭐 굳이 하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르 쪽에서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 언급했던 게 확장 필수인 게임 한번 얘기하죠.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네, 너무 많다고 제가 잘랐죠. 제 생각에는 빌리지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확장 필수예요. 이거 저는 좀 본판만 하긴 조금 그래요. 이거 본판만 하면 1회성에서 2회성? 같은 멤버들끼리 하면 제가 볼 때 2회성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그쵸. 모르는 사람들이랑 계속 하게 되면 계속 하시기가 좋긴 한데 좀 고정 멤버가 있으시면 저는 확장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하시면은 룰 설명하시는 분이 계속 1등 할걸요? 그런데 저 이거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들으시는 분들께 물론 개인적인 개취고 하긴 하지만 항상 개인적인 거 말씀하세요. 빌리지가 확장을 끼든 뭐라든 5인까지 변주가 되잖아요. 네. 항구를 끼면. 네. 근데 진짜 그럼 빌리지 너무 괜찮은데 5인까지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항구를 사셔서 5인까지 하시는 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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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해요. 아니죠. 안 돼요. 본판 때나 느낌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판 때도 4인이서 하면 약간 이게 좀 느리다. 늘어진다 느낌이 많죠. 살짝 있거든요. 많아요. 4인이면 많아요. 4인이면 저는 3인 정도가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데 심지어는 빌리지는 2인도 되게 괜찮다는 말이 많으니까 당연히 4인은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겠죠. 저도 2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2인은 안 해봤는데 빌리지가 의외로 부부끼리서 집안에서 하시는 경우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전 뭐 2인은 2인 풀로 집에서 근데 2인 풀로 네. 하신다는 걸 전 종종 들어가지고 근데 근데 괜찮대요. 괜찮긴 해요. 네, 괜찮대요. 물론 그거보다는 저는 3인이 좀 더 낫겠죠. 저도 3인 추천. 4인, 5인 추천. 다 해봤는데 3인이 저는 뭐 인원이 그러니까 3인도 되게 애매한 숫자잖아요. 원래 원래 4인이 그렇죠. 마법의 숫자라 그러고. 그렇죠. 보드게임에서는 네, 보드게임에서 4인이 추천하죠. 마법의 숫자고. 추적이죠. 근데 3인 모이는 경우도 사실 좀 드물어요. 3명이 의외로. 되게 3인 모이면 그냥 그 모임을 파하죠. 그쵸. 그냥 하거나 그냥 오늘은 각자 쉬세요 이러죠. 네. 2인 게임 하면서 한 분은 정말 마스크에서 큰 모임인 봐주거나 경우에는 그런데 솔직히 그냥 소규모 모임인 경우에는 한 3-4명이서도 하긴 하죠. 3명만 네, 모여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때 있어요. 3명 모이면 뭐 하지? 맞아요. 3명이 좀 애매하죠. 뭐 하지? 이러는데 빌리지는 3명 모이면 할만해요. 제가 하실만해요. 3인이서 할 만한 그 애매한 숫자 3인이서 할 만한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걸 하고 상대방 하잖아요. 그럼 내 걸 잠깐 보잖아요. 그리고 좋아 이제 하자 싶으면 내 차례가 와요. 딱 3인이 고래요. 그리고 4인 하면 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한 명을 더 근데 기다려야 돼요. 3인 하면 너무 휙휙 지나가는 것도 아닌 게 빌리지가 그 단순함에 비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거. 이 액션을 할까? 그러니까 일꾼 놓기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네. 내가 얘를 들어가서 할까? 아니면 쟤를 들어가서 할까? 이거를 먼저 하고 쟤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남들 턴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제가 봤을 때 그 남들 턴 도는 게 3명이 아니라 2명 돌고 저한테 온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명, 3인. 그러니까 이게 장고를 하면 좀 눈치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장고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상대방 기다리는 게 좀 미안해서. 그래서 가급적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이라도 어쨌든 장고 안 하는 편인데, 이거는 장고를 좀 해도 좀 덜 미안한 게 다른 사람도 다 장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서로 암묵적으로 장고를 해도 눈치를 안 보는 게임이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또 결국 그때쯤 되면 또 다시 내 차례고. 저는 3인이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빌리지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네. 어쩌면 이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빌리지 주사위 게임 기억하시죠? 마이빌리지. 아, 마이빌리지. 마이빌리지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빌리지를 하시고 빌리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거 주사위 게임도 있대. 마이빌리지를 사실 수도 있어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겁나 단호박.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걸 왜 굳이 만들었지? 그냥 빌리지가 좋은데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게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저 아직도 생각나요. 마이빌리지 첫인상 아직도 기억나요. 마이빌리지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접했을 때 그 가지고 계신 분이 가져오셔서 세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본판보다 세팅이 더 걸려? 너무 귀찮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주사위 버전이랑 그러니까 다이스 버전이라고 해서 출시되는 것들은 볼륨을 어느 정도 조금 더 줄여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사위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주사위에 따른 액션 칸 같은 거를 각기 다 따로 막 만들다 보니까 세팅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어나는 그 타일들을 보면서 마이빌리지 타일들을 보면서 막 이러다가 그래도 주사위 버전이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느낌이 좀 색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했거든요. 한 중간쯤에 하다가 그냥 본판하면 안 돼 그랬어요. 네. 참고하세요. 많이 별로예요. 참고하세요. 제가 좀 성격상 그렇게 뭐라 그러지? 남 눈치 보면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네. 너무 안 하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가져오신 분께 미안하지만 근데 이거 왜 샀어? 막 이러면서 그 당시 그랬었죠. 그랬더니 막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신 분은 자기가 좋아해서 사신 거고 하니까 네. 아니야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별론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는 변호를 해야겠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다크소울? 길드 오브 다크소울 얘기를 왜 자꾸 저기요, 다크소울 어제 받았다고요. 어제 무슨 다크소울 누가 보면 한 1년에 한 사람인 줄 알겠네 진짜. 다크소울 왜 이렇게 싫어요? 나중에 재밌다면 안 시켜줄 거야. 제가 좀 미니어처 게임에 대한 불신이 좀 커서. 아니, 미니어처 사다가 뭐 피곤한 사람도 아닌데 왜? 어쨌든. 근데 저도 미니어처 게임을 사본 거는 있어요. 아직 못 돌리고 계신 거 있죠? 뭐. 그래요. 그래, 뭐 추구했다 언젠가 얘기했지. 마음이 뭐 언젠가 플레이하고 이렇게 녹음하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 제가 조만간 룰북 숙제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을 해야죠. 없는 건 뭐다? 사람이다. 왜요? 3명인데 괜찮은데? 마이미스.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이게. 로드에 세이브 하는 건데. 하면 되지. 하면 되지라뇨. 디센트도 파신 분이. 마이미도 팔아요, 그냥. 아니, 아까워요. 몽크르님 겁나 울었어. 우리 둘 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네요, 몽크르님처럼. 내가 하나 만들 거야, 내가. 아픔 있는 거. 내가 제대로 찌를 거야, 내가. 하나 찾아낼 거야, 내가. 저한테 아픔 있는 게임은 없는 거야. 찌르면 아파요. 안 찌르니까 그런 거지. 비싸야 찔러봐요. 나중에 정보 공유해요. 찔러봐요. 왕자의 게임이 있긴 한데. 아니야, 왕자의 게임 너무 싸요. 그거는 됐어요. 좀 비싼 걸로 하나 찔러줍시다. 비싼 거? 왕자의 게임 지금 싸요. 중고로 되게 저렴하게. 아니, 그 중고가 저렴해진 이유는 저랑 똑같은 이유예요. 돌아가질 않으니까. 어쨌든. 네. 자, 이제 사담 그만하고 빌리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빌리지는 몽크르님 의견으로는 마이빌리지는 한번 고려를 해봐라. 네, 빌리지가 좋아하시더라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최소한 룰북은 읽어보고 사라. 그 돈이면 확장 사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편견을 가지고 만들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근데. 몽크르님 너무 편견 방송이네. 개취 방송이잖아요, 저희. 이게. 분명히 저희 계획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견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편견이 또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방송은 이제 조금 어쨌든 너무 적으니까 좀 계속 듣다 보면 몽크르님과 맞는
취향이 맞으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니 근데 메일 주세요. 저랑 취향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결정하기가 좀 더 마, 쉬워지죠. 마이빌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쓰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근데 몽크르님은 물론 별로래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변주를 했고 다이스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다이스 버전이 훨씬 낫네 라고 평가를 받는 애들은 사실상 드물어요. 거의 본판이 워낙 높은 고평가를 받고 근데 아직까지 좀 그렇긴 해요. 그리고 주사위는 기본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주사위 똥만 게임이라고. 네. 주사위 똥만 게임. 주사위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이번 이 두 작가 부부잖아요. 네. 이 작가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되게 그림을 딱 보시고 박스 그림을 보시고 레인트님이 저건 나와 극프로다. 맞아. 나 얘기하셨던 하셨던 게 있었어요. 이거. 네네. 그거. 제 이거는 뭐 무슨 할 약간 수밖에 인드라 같이 생긴. 네, 인드라 지생. 이렇게 시바신 막 이렇게. 네네, 그렇게 팔팔 생긴 그 가지고. 주사위 게임으로 만들었고, 못 사겠다. 그리고 이 작가들이 작년에 만든 게, 작년? 이제 한글판으로 나올 게임이지만, 엑시트. 방탈출 게임이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방탈출은 이제 곧 한글화도 네, 나온다고 하니까. 나온다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근데 이 부부 참 대단해요. 정말 많이 내요. 네, 정말 그리고 많이 내고. 성적도 좋아요. 괜찮게 내요. 중박은 최영상 보면 중박 이상. 최소. 마이빌리지 빼고요. 그러지 마요. 왜 그래, 자꾸. 마이빌리지 정말 아니었어. 그래요. 몽크레님은 아니래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베리님은 마이빌리지? 몽크레님은 아니, 저는 그 이유예요. 마이벨리지가 싫었던 거는 주사위 버전으로 나왔으면 본판보다 볼륨이 작든가. 그렇죠. 근데 펼쳐놓으니까 본판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싫어해요. 네. 자, 들으셨죠? 베리님의 의견입니다. 마이빌리지. 아니,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으면 미니멀리즘을 이렇게 만드든가. 또 박스도 미니멀리즘 할 말이 많던데요. 미니멀 안 하던데. 아니, 제가 그래서 네. 깔 게임들이 좀 이제 좀 이거는 좀 삼키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따지면 깔 게 많은데. 천천히 까세요, 천천히. 천천히 내가 너무 여기서 또 그러면은 되게 뭐랄까. 제가 이 사람이 긍정적인 편이 아니라 되게 부정의 아이콘처럼 보일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여관 얘기했고, 항구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 항구 불만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보물 보물. 상자 찾으러 가잖아요. 네. 보물상자도 찾을 수 있죠. 보물상자도 찾으러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항구가 그거잖아요. 바닷가가 있고 섬길이 있어서 그 섬 가는 데의 길 노선을 타고 가서 각 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섬들 중에는 거기에 있는 특산품을 실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람 거기에 넌 이 섬에서 죽어라 이러면서. 그거는 유배고. 유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무슨 수도원,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 부정의 아이콘이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을 안에서 종교가 아니고 이제 그쪽 나가서 선교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느낌이 좀 그렇죠. 선교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성근대 대해서 유배를 보낸 유배를 보내줬어요. 늙어 죽어라. 거기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렇죠. 거기서 못 나오죠, 이제. 그래서 사람을 박으러 가니까 거기 하나 떨구러 가니까 거기서 평생 짱 박혀 있다가 죽어야 줄 알았죠. 네, 맞아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튼, 가는데, 그 보물상자. 네. 밸런스 너무 안 맞아요. 그럼 베리님이 잘못 뽑았으니까 밸런스 전 아니, 좋았는데. 보물상자는 보물이 있어야지. 그만 있잖아요, 그만 있잖아요. 두 분에 비해서 너무 빈약했잖아요. 에이, 그래봤자 저랑 한 개 차이고 몽크님이랑 2개밖에 차이 안 나는데. 2개 커요! 한 번 더 가서 뽑으면 되죠. 2개가 크게 저는 하죠. 보물상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랜덤을 너무 또 전략적으로 없는데 랜덤 하나 정도는 줘야 아니, 게임이. 몽크르님이 완전 맥시멈으로 딱 터졌는데 진짜 우와 이거 보물이다 대박이다 이래서 저는 기껏 갔더니 뭐랄까 중박. 아니야 기본. 약간 기름값. 기름값. 맞아 기름값 본전치기. 거의 본전치기.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가는데 큐브 소모하잖아요. 네. 가는 데는 큐브 소모 안 하죠. 아니 하죠. 하긴 이동을 더 하죠. 하려면 하긴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선장을 고용해서 네네. 심지어 선장 고용하는데 1원에서 3원까지 들죠. 네. 거기다가 내가 나가는데 한 칸, 그러니까 그 길 하나까지는 무료인데 거기 그 이상 한 번에 가려면 추가로 큐브가 그쵸. 들죠. 그런데 가서 얻은 게 금화 3개. 내가 선장을 금화 3세 고용을 했는데. 추가 안 하면 되죠. 그쵸. 저희는 금화 하나에 고용했었으니까. 저도 금화 하나로 고용해요. 뭐로 비싸게 그냥 가서 대박 치면 되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미션 카드가 생기잖아요. 금세, 미션 카드 전 괜찮았어요. 이게 항구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거 항구예요. 그것 때문에도 되게 괜찮은 느낌이 있어요. 빌리지가 항구 쪽에 목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카드가 이제 좀 난이도 어려운 목표 카드, 좀 덜한 목표 카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한 장씩을 받고 시작을 하는데, 전 이거
저 그 목표 카드 이름도 너무 웃겼어요. 인생 목표였잖아요. 아, 맞아. 인생 목표. 진짜 인생 목표였어. 인생 목표죠. 진짜 달성하기 진짜 어려웠어. 그거 정말 저도 운 좋게 마지막에 달성했지. 인생 목표였구나. 아, 음. 제 인생 목표는 마차 하나와 술 4개였네요. 술정 4개? 고작 그거였어. 아니. 여기는 술꾼. 술꾼이 완전 그냥 술꾼. 마차 안에 술, 그것도 마차 안에 술 그득그득 실어가지고. 저는 이 술을 다 마시고 죽겠다. 저 괜찮았어요, 목표 카드. 아. 그나마 점수 좀 나올 수 아, 있는. 저는 좀 짜증났어요. 아니요, 그거 근데, 맞아요. 좀 베리는 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그 쉬운 난이도라고 5점짜리라고 줬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8점짜리도 겁나 어려웠어요. 네. 아, 그게 5점짜리였어요? 그게 5점짜리라서 소막. 네, 그게 그거 5점짜리였어요. 아, 그거 8점 5점짜리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밸런스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베린이 잘못 뽑은 거예요. 뽑기 운이 안 좋으시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만 2등했습니다. 1등과 2점 차이로 2등했어요. 그 와중에 진짜 제가 얼마나 그래요, 잘해요. 좋겠네요. 그냥 저는 미션 따라서 빨리 죽었는데 꼴찌하더라고요. 흙 퍼먹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 미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게임을 하다 보면 잉여 자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로 끝날 때가 있거든요.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몽크로님이 어. 갑자기 그럼 끝내야지 맞다. 이러면서 끝내가지고 제가 네. 그 잉여자원 겁나 네. 많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좀 이제 목표 카드로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둘 중에 어느 확장이 더 괜찮아요 하면 저는 조금 더 한국 확장 쪽으로 네, 그건 가슴치가 맞아요. 많이 갑니다. 지금 또 생각난 건데 이건 본판, 여관, 항구 어느 버전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킹메이킹이 돼요. 어떤 거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게임의 종료 시점이 두 가지잖아요. 연대기의 맞네요, 사람을 맞네요. 꽉 채우냐, 네. 무덤의 사람을 꽉 채우냐인데 방금 베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더 할 수 있었지만 끝낸 그렇죠.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을 더 점수를 네, 안 점수 안 주기 주기 위해서 위해서. 끝낸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2턴, 그렇죠. 3턴 전에 조절을 훨씬 할 더 수 빨리 있죠. 끝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단점일 수 있어요, 빌리지에. 맞아요. 이게 모두 다 높은 점수를 얻자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게임 더 하고 싶으면 끝낼 거야. 그게 킹메이킹이 돼요. 맞다. 빌리지의 큰 단점 중에 그럼 하나예요. 이거를 이제 약간 좀 더 연장선상 가면은 인원을 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뭐 인원을 풀이 타는 껴있거나 것보다는 커플 끼면 킹메이킹 가능하거든요. 그건 생각 못 했는데. 가능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제 성향상 제가 만약에 뭐 남자친구하고 같이 한다 겁나 견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셋은 킹메이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서로 우리는 서로에게 끄집어 내리느라 어떻게든 바쁘죠. 그럼요. 어떻게든 고통을 주면서 옆에서 웃을까? 내가 아이, 고통 그럼요. 주고 웃을까? 그럼. 옆에서 불행해하면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고 너무 좋아요. 내가 몽크르님은 그냥 야 이렇게 약간 좀 영혼 없는 느낌으로 하는데 베리님이 옆에서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장난 아닙니다. 와 무슨 저는 로또 당첨된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멤버를 타요. 그래서 저희 멤버 같은 경우에는 킹메이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나마 다행인데 사람들이 저 되게 사악하게 보겠어요. 저 사악하지 않아요. 베리님 이미 몇 개 어디까지 나왔던 거 정리해드려요? 이제까지 나왔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뽐뿌 까기. 아니 또 있어요. 방금 나왔잖아요. 남들을 공격해서 사악한 웃음으로 이웃음 즐거워한다. 요거 좀 커진다고 보시면 이것도 돼요. 있고. 요건 되게 작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베리님과 게임을 함께 하시면 자 이런 남들에게 주는 고통을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정말 나에게 다운 뽐뿌가 필요하다. 보드라이프 쪽지 보내시면 돼요. 정말 저 이거 사고 싶은데 이 게임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쪽지 보내세요. 아니야. 이거는 메일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진짜 방송에서 대놓고 까드릴게요. 피드백인가요? 피드백은 이거 뽐뿌 까는 거. 뽐뿌 까는 것만 피드백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다 고정 코너 나오는 제가 사실 피드백 되게 싫어하는데 피드백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피드백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수많은 분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 그러니까 그렇게 뭐 딱 뽑아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런데 약간 전 그런 코너는 해보고 싶었어요. 연애 상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자니까 저 연애 상담 겁나 잘해드릴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보드 게임과의 연애 상담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드 뭐 게임을 어느 하면 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사람으로 놓치면 보드 게임 보면 되죠. 어때요? 네. 보드 게임 하면서 연애 상담 있어도 되고 내가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뭐 보드 게임을 하는데 이런 거 써도 되고. 제가 볼 때 이 방송에서는 여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저는 이 보드 게임이 좋은데 네. 어쩔 거면 좋을 거면은 까드려요. 이 보드 네네. 이게 상담 연애 상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보드 게임이 좋은데 고민이 되시면 보내세요. 메일 보내주세요. 까임을 받고 싶으시면 보내셔도 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뽐뿌를 받고 싶으시면은 두 분이 뽐뿌를 넣어주시려나요? 저는 뽐뿌 잘 못 넣어드리는데. 어렵지 않죠.
넣어드린 건 할 수 있어요. 말은 청산 유수를 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진실성이 떨어져요. 지금. 저는 네. 아니요. 저는 뽀뽀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그런가? 원래 원래 그래서 뽀뽀는 괜찮아 사 뭐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게는 쉽죠. 딱 거기까지만 말하면 쉽죠. 그렇지. 근데 이제 뭐 약간 이런 장점 이유로 뽑아서. 이런 네. 이유로 이거 하는 건 어렵다. 원래 아무튼 단점이 더 쉽게 보여요. 내가 이러한 게임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거를 저에게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게임이 뭔지 검색을 해서라도 알고 나서 코너 나오겠다. 코너. 알고 나서 제가 새로운 코너네요. 베리의 까드립니다. 제목도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까면. 자, 제가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킥스, 해구, 국내 상관없습니다. 다 넣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킥스도 가능하고요. 네. 베리님 영문 쭉 읽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관은 조금 좀 뭐랄까 기대보다 약간 이하였고 항구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야. 소모값이 커요, 여관이. 의외로 소모값이 큰데 그거 대비해서 내가 저 여관 들어가서 카드를 얻는다고 해서 이게 정말 플러스일까 하는데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본판에서 좀 진짜 아쉬웠던 거는 너무 여행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네. 여관은 그거를 강화시킨 느낌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여행을 하면서 여관을 들어가야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관을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점수 방향도 조금은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왜냐면 뭐 그냥 큐브만 완전 많이 모아서 그걸로 여관 들어가서 이제 그런 카드들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그 평생 미션을 저희는 셋 다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션 달성하는 와중에 그거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얼추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할지를 빌리지를 딱 시작하면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진짜 좀 진짜 난감하죠. 맨 처음에 뭐 해야지 방향도 안 잡히고. 네, 뭐 사람을 늘려야 가족을 늘려야 되나? 농사를 지어야 되나? 아니면은 이런 생산들은 왜 생산을 하지? 근데 뭘 생산을 해도, 하면 어디서 쓰지? 근데 뭘 해도 다 좋긴 좋거든요. 그러기는 한데 그 어디서든 다 쓰죠. 본판 같은 경우에는 마차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서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션 카드를 줌으로 인해서 그 미션 카드가 좀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평생 목표라서 진짜 더럽게 힘든데 진짜 더럽게 힘든데 맞아. 그래도 할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 뭐 할지가 정해졌었어요. 왜냐 저 같은 네, 경우 맞아요. 저 같은 보면서. 경우에는 그 난이도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상인 그거 타일 이제 그 물건 팔면은 타일 하나 가져오잖아요. 네. 그걸 6개 모으는 거였어요. 네. 계속 만만치 시장을 않죠. 열어야 되네요. 근데 시작부터 상인을 잘 안 와요. 그쪽을 물건 팔면 좀 나중에 하거든요. 이거저거 왜냐면 만들고. 모이고 네. 나서 하니까. 근데 저는 시작부터 상인을 아예 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막 뭐 쟁기 만들고 뭐 소 만들고 네, 맞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시작부터 뭔가 목표가 잡히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시장을 가서 그거를 달성을 하라 이게 어차피 네. 시장을 가도 점수를 얻잖아요. 점수가 근데 어려워요. 그거를 겸사겸사 하니까 타일도 다 여러 개 모으니까 점수가 미션도 달성돼서 점수가 됐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주를 주는 게 전 좋다는 거죠. 아쉬운 거 하나 얘기하면 네. 이제 저희 그럼 이제 단점 얘기할까요? 단점? 아, 장점 많이 얘기한 것 우리 같으니까. 장단점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장점도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네. 좀 섞어서.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본판만 보면 연대기가 있고 무덤이 있죠. 근데 있죠. 여관이 들어오면서 연대기가 무덤을 따로 빼주죠. 그렇죠, 따로 네. 빼죠. 근데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죠? 네. 그 이제 연대기 얘기하는 거예요. 연대기 점수 그 모양 보시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네.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 이제 액션이 술집, 그러니까 여관 액션이 생겼잖아요. 네. 저는 연대기에 그것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죽어서도 연대기에 남을 수 있는. 연대기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아니요, 술집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없어요. 아 진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연대기를 가장 먼저 죽였는데 없어서 연대기는 없어요? 연대기 없어요. 내가 그 얘기를. 제가 그 룰북 번역을 해주신 분 걸 참고했는데 그게 나와요. 가로치고. 네. 그러니까 술만 먹는 사람에게 뭐 명예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면은 그 여관 액션이 뭐냐면 그 여관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그 카드를 갖고 온 게 사람이거든요. 이제 내 사람을 영입을 하는데 그 대개 이제 술을 줘요. 술로 이제 영입을 술로 하는데 사거나 네. 돈으로 사거나. 결론은 술로 대금을 치르죠. 네. 그래서 이제 술만 먹는 사람, 거기 이제 그 사람은 영업, 이제 술상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만 먹는 사람에게 뭐 그런 건 없다 해서, 그렇게 해서 없었다고 주석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슬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술 마시다 죽어가지고 무슨 알코올 중독자 취급당하는 것 마냥.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 좀- 집 모양의 칸이 맞아요. 있어요, 거기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네. 들어가긴 했어요. 연대기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도 있었으면 조금 더 음.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연대기에 많이 넣는 게 점수이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좀 덜 들어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점수가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여관 잘 사용했어요. 근데 항구랑 시너지가 잘 맞아요. 우리 항구랑 시너지가 괜찮아요. 저희 여관만도 했었거든요. 항구는 안 하고 여관만도 해봤는데 그때는 여관 별로 잘 안.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나씩 넣어보고 둘 다 해보고 뭐 요랬는데 일단 어쨌거나 전 여관만 넣는 거는 좀 별로였고 네. 넣을 거면 항구랑 다 같이. 근데 다 그게 넣어야죠. 두 개가 여관만 넣었을 때 룰이 추가되는 거하고 항구랑 다 같이 넣었을 때 룰이 추가되는 거하고 그 양이 저는 별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없어요. 봐요. 심지어 그래서 여관이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항구가 룰상. 조금 더 있는데 네, 항구가 조금 더 있는 것 있는데 그게 어쨌든 여관에 설명할 게 항구로 갔다고 그냥 보시면 돼서 총량은 별 차이가 그래서 없다고 봐요. 빌리지 본판을 뭐 다 사실 건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접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초보자들도 주변에 많고 소규모로 모인다 그럼 빌리지 본판만 일단 추천을 많이 드리고 해보신 다음에 이거 진짜 괜찮다 싶으면 근데 저는 본판만으로도 굉장히 준수한 그 재미를 준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굳이 확장이 고민되신다면 전 차라리 사지 말라. 네.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빌리지 좋아하고 얘를 좀 더 변주를 주고 싶고 2%가 너무 아쉽다. 그러는 분들은 사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구. 저는 본판 완전 플러스. 항구입니까? 저는 본판 플러스 항구.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전 둘 다 살 거면 둘 다 사서 더 즐겁게. 네. 그게 다 한 줄평입니까? 아니요, 이제 한 줄평 해야죠. 한 줄평 하는 건가? 그럼 저 한 줄평 해도 됩니까? 네. 이거 이어받아서? 한 줄평? 전 다 안 사겠습니다. 셋 다요? 셋 다. 그건 내가 있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없어도 안 사겠습니다. 저는- 뭐지? 이 한 줄평은? 누가 하자면 드림이면 하겠는데 가지고 싶고 싶지 가지고 않다. 싶은 게임은 아니고 뭐랄까 그냥 되게 갑자기 웰메이드 맞는데 살 안 살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네. 웰메이드인 거 맞고 다 맞는데 아, 얘도 저한텐 자주 돌아갈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미묘하게 제 취향이랑 좀 어긋나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보드판이 너무 커요. 커요. 이거? 쓸데없이 너무 커요. 아, 그렇죠. 배경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림이 커진 좀 느낌이었죠. 많고 이래서 쓸데없이 커요. 실제적으로 쓰는 칸은 거의 보드판의 굉장히- 4분의 1도 안 되죠? 굉장히 없어요. 응, 쓰는 칸은 칸은. 4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 넣고 이러면 진짜 뭐 없어요. 횡댕그러니 그 사람 이렇게 넣고 막 이러는데 그냥 굉장히 쓸데없이 볼륨을 보드판 차지한다. 감사한요? 그냥 그럴 거. 그 보드판도 그거잖아요. FFG 정사각형 박스. 네. 맞아요. 뭐 티켓 투 라이드, 카탄 요런 사이즈인데 베리님은 그렇다. 근데 볼륨이 좀 진짜 카탄 정도? 제가 할까요? 네? 생로병사가 잘 묻어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본판만으로는 좀 아쉽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본판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저야 뭐 님도. 본판만 가지고 네. 있어서 쓰니까. 저는 스플렌더 다음, 그러니까 초심자 레벨업 단계. 스플렌더 끝나셨으면 빌리지. 전 딱 이 정도. 저는 그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빌리지가 딱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오를레앙 정도 넣으면 뭐. 아니요, 저는 올레앙이나 사실 그 빌리지나 빌리지나?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그럼 이렇게 수정할게요, 차라리. 초심자 영업의 가장 마지노선. 빌리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게이머스하게 이제 넘어가고 싶다. 딱 마지노선이에요. 더 넘어가면 이제 좀 어려워하실 거고, 아직까지 초심자를 계속 할 거면, 한 단계 레벨업 할 거면 빌리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그것도 끌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게임을 모르는, 보드게임을 모르는 분들 상대로 레벨업을 시킬 때, 단계? 단계별로 그 레벨 1부터 한 뭐 5는 완전 숙련자, 뭐 이렇게 해서 그쵸. 그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그 와. 레벨대에 어떤 게임들을 추천을 하는 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커리큘럼을 짜야 되니까. 커리큘럼이요? 교육시키나? 교육인가요? 아니, 단계별이니까 하려면 아이고. 제대로 해야죠. 보드게임 스쿨인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전략, 뭐, 트릭 테이킹, 뭐, 이렇게. 내년쯤 만드실 건가 봐요. 아닙니다. 레인트리의 보드게임 강좌. 저는 엄청 몰리겠는데, 저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것으로 마치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